날씨가 구절되면 암컷은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알을 품는 기간은 약 한 달. 알이 깨어난 뒤에도 어미는 40일가량 새끼들을 돌봅니다. 매의 시력은 인간의 10배, 망원의 줌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1km 떨어진 곳에서도 사냥감을 정확히 포착해냅니다. 사냥 시 매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 가장 빠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비행하면서도 먹잇감의 예상 길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어떤 새도 매의 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수컷의 이번 사냥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암컷이 잠시 둥지를 비우네요. 수컷의 사냥은 암컷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컷은 먹지 않고 먹이를 절벽 틈새에 몰래 숨겨놓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새끼를 위해서입니다. 섬의 지배자가 매라면 숲의 지배자는 참매입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참매의 둥지를 어렵게 발견했습니다. 얼굴에 흰 눈썹 선과 가슴에 가로줄 무늬가 선명합니다. 참매의 둥지 높이는 약 20m. 낙엽송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둥지 크기는 1m 20cm가량으로 아주 큰 편이죠. 참매는 벌써 알 품기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번식기 때 참매는 좀 더 큰 암컷이 알을 품고 체구가 날렵한 수컷은 사냥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수컷도 가끔씩 알을 품는 일을 거들죠. 하지만 암컷이 먹이를 먹을 때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참매 부부는 나뭇잎을 수시로 가져오는 일도 잊지 않죠. 바람에 취약한 둥지를 잘 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매가 둥지를 튼 곳은 산의 7, 8부 지점. 골과 골이 만나는 곳을 참매는 선호합니다.
참매가 나는 모습을 보면 다른 맹금류에 비해 꼬리가 유난히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립과에 속하는 참매는 날개를 편 길이가 100에서 130cm, 몸 길이가 50에서 70cm 정도로 대형 맹금류죠. 사냥 무기는 강력한 발톱과 불입니다. 꿩 추격에 나선 참매. 꿩을 잡아챈 참매는 우선 털부터 뽑습니다. 그리고 숲의 지배자답게 혼자만의 성찬을 즐깁니다. 참매는 작은 새는 물론이고 청설모, 꿩, 토끼 등도 사냥합니다. 참매는 숲의 제왕이죠. 산에 봄빛이 완연해졌습니다. 봄은 땅 밑에서도 꿈틀거립니다. 다람쥐의 집은 땅 속에도, 나무 구멍에도 있습니다. 다람쥐는 먹이가 풍부한 이 계절을 기다려왔습니다.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은 새끼를 키우기 때문이죠. 발에 땀나도록 뛰다 보니 세수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침을 발라 세심하게 수염과 코를 문지릅니다. 둥지를 나온 다람쥐 사형제. 노는데 열중인 새끼들은 주변을 보지 못하죠. 숲의 또 다른 포식자, 왕새매입니다. 나무를 타고 노는 새끼들, 한 마리가 떨어지고 맙니다. 왕새매가 이를 보고 달려듭니다. 왕새매는 낙엽송에 둥지를 만들고 3마리의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왕새매는 잡은 다람쥐를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맹금류 중에서 왕새매는 뱀 전문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새매의 사냥은 빠르게 활강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누룩뱀을 잡았습니다. 뱀의 몸통을 통째로 무는 새끼. 한 입에 삼키기에는 너무 크지만 새끼는 먹이를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최강자 맹금류로 커갑니다.
흰꼬리 수리입니다. (11월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흰꼬리 수리는 한강, 낙동강 같은 큰 하천이나 하구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남한강에는 해마다 10여 마리의 흰꼬리 수리가 찾아와 물고기나 오리류를 사냥하며 겨울을 납니다. 흰꼬리 수리는 서열 경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하늘의 최강자를 가리는 공중전을 펼칩니다. 직접 사냥하기보다 남의 먹이를 빼앗는 습성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겨울을 난 참수리와 흰꼬리 수리는 2월 말에서 3월 초 번식지인 러시아로 날아갑니다. 숲에 둥지를 틀었던 참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알을 품은 지 33일째, 드디어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숲속 최고의 지배자 참매. 그러나 새끼를 키우는 일만은 여느 맹금류와 다르지 않습니다. 참매의 활동 반경은 약 3km. 사냥은 수컷의 몫입니다. 그렇게 참매 부부는 숲에서 대를 이어갑니다. 바람이 거셉니다. 태풍이 비를 몰고 왔습니다. 밤나무, 붉은 배 새매의 둥지도 흠뻑 젖었습니다. 새끼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미의 체온과 먹이입니다. 하지만 거센 비바람 속에 어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구럽도에는 파도가 거셉니다. 절벽의 둥지도 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이 태어난 새끼들을 어미가 품으로 끌어안습니다. 새끼들은 벌써 어미 품이 비좁을 정도로 자랐습니다. 거센 파도가 지나면 새끼들은 성큼 자라 있겠죠. 참매 둥지도 비에 젖었습니다. 부화한 지 3주가 됐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더 이상 품어주지 않습니다. 새끼들은 스스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참매 둥지가 소란스럽습니다. 어치가 나타난 것이죠. 어치는 참매를 공격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치도 번식철을 맞아 텃세를 부리는 것이죠. 그러나 숲속의 지배자 참매는 이때만은 참습니다. 잠시라도 둥지를 비울 경우 새끼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새끼 참매들이 부쩍 자랐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뜯어먹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맹금류의 위용을 갖춰갑니다. 백령도에 송골매가 태어난 지 한 달째. 새끼들은 외모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내밀자 첫째가 통째로 채갑니다. 먹이를 두고 매번 싸움이 벌어집니다. 새끼 매들의 먹이에 대한 집착은 집요합니다. 새끼 매들이 부리로 솜털을 뽑아냅니다. 날개 축지가 근질근질한가 봅니다. 날갯짓도 제법입니다. 다시 굴업도. 송골매 새끼들이 둥지를 벗어나 놀고 있습니다. 한층 더 의젓해진 모습입니다. 어미가 가져온 먹이를 채가는 것도 여전합니다. 이제는 꽤 날기도 합니다. 제법 멀리 오랫동안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지. 명색이 송골매인데 자세가 영 엉성합니다. 훌쩍 자란 새끼 매들. 이제는 먹이를 달라고 어미를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미는 먹이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비행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효과는 만점입니다. 새끼들은 어느새 어미를 쫓아가 먹이를 빼앗을 정도가 됐습니다. 독립할 때가 됐다는 증거죠. 새끼 매들은 부모 품에서 벗어나 스스로 먹이를 찾고 혼자서 생활해야 합니다. 새끼 매가 바위를 오릅니다. 비행을 준비하는 것이죠. 멀리서 지켜보던 어미. 막내에게 먹이를 갖다 줍니다. 바위 오르기에 성공한 상이죠. 세 형들은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첫 비행을 앞둔 새끼들. 절벽을 오르내리며 다리와 날개의 근육을 키웁니다. 제일 먼저 비행에 나선 첫째. 그러나 쫓아오는 괭이 갈매기의 맹공격을 받습니다. 급한 마음에 절벽에 비상 착륙합니다. 급히 나무 뒤로 숨습니다. 둘째는 절벽 틈에서 괭이 갈매기에 포위돼 겁에 질려 있습니다. 결국 바위 틈으로 몸을 숨깁니다. 절벽 상단 바위 끝에 선 셋째. 갈매기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기 바쁩니다. 첫 비행 후 3일이 지났습니다. 매 새끼 한 마리가 절벽 상단에 괭이 갈매기 둥지를 덮쳤습니다. 가만히 있을 괭이 갈매기가 아니죠. 혼자 힘으로 사냥하기엔 아직 어립니다. 다시 비행에 도전하는 새끼매. 이번엔 갈매기의 공격을 잘 피합니다. 용맹한 송골매 모습이 엿보입니다. 참매 둥지의 새끼 2마리도 모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힘찬 날갯짓으로 숲속 세상으로 날아갈 준비를 합니다.
범인은 초조해졌습니다. 새끼들은 아직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시계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 한 녀석이 먼저 발을 뗍니다. 깨어난 지 45일 만입니다. 남은 녀석도 힘을 냅니다. 참매 새끼들은 앞으로 이보다 더한 숱한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부모처럼 숲에서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이 땅 숲의 매서운 지배자로 커갈 것입니다.